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려워요. 알면 또 그 10배, 100배의 것을 알아야 되는 거? 네, 그런 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. 굉장히 파고들면 파고들수록. 사실 어릴 때 들어서 많이 좋기도 하고 예쁘게 봐주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방해가 된다는 걸 알아서 또 한때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안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. 바다, 전복, 언니랑 또 동네 친구들이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그런 놀이 하면서 재밌게 시간을 보냈던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(2006년 9월 13일) 본인이 날짜까지 아주 또렷이 기억하는 네. 특별한 날이시죠? 처음으로 자넷이라는 선수가 한국에 방문을 하고 또 트릭샷이랑 또 나인볼이라는 그런 챌린지 매치를 하면서 저는 그때 당시 19이었으니까 유망주로 초청을 받아서 같이 경기를 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저한테 또 트릭샷을 하라고 6가지의 과제를 미리 주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일주일 내내 그것만 연습을 했어요. 창피 당하고 싶지가 않아서. 그래서 또 지고 싶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 운이 좋게도 같이 결승에 오르게 됐어요. 그래서 물론 잔은희 선수가 우승을 했지만 그날은 사실 막 그냥 얼떨떨하게 그냥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이제 나인볼 챌린지를 하러 갔는데 카메라들이 정말 수십 대가 이렇게 앞에서 셔터 소리가 이렇게 파바바박 터지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공을 치려고 엎드렸는데 그때 저는 조금 충격이었어요. 그래서 공을 하나도 못 넣었어요. 그렇게 과도한 관심 때문에 꽤 좀 힘든 시기를 거치셔야 됐었죠. 네, 많이 힘들었죠. 네. 차츰차츰 이렇게 실력이 쌓아가서 이제 성적을 내고 세계 챔피언이 목표였으니까 그 목표를 그냥 향해서 그냥 열심히 가는 거였는데 갑자기 뭐 정말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처럼 하루아침에 스타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어서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고 저 역시도 당황했기 때문에 도망치듯이 미국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, 그때. 미국에서의 생활은 어떠셨어요? 많이 지겨웠어요. 예. 도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긴 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해도 운으로 그때 컨디션 좋아서 선발이 됐던 거고 많이 부족했다고 저 자신도 인정했기 때문에 뭐 얼굴만 예쁜데 공은 못 치는 그런 이미지가 강해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 큰 자극제가 됐던 것 같아요. 실력도 있는 선수가 되고 싶고 그런 소리 안 나오게끔 해주겠다라는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플로리다라는 그쪽이 굉장히 휴양지라서 좀 많이 지겨워요, 살기는.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자극제가 저한테는 돼줬던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. 예, 제가 눈에 보일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고 또 미국 대회에서 WPBA 투어에서도 제가 만족스러운 만큼의 또 성적이 나와줘서 저 본인도 되게 깜짝 놀랐던. 예. 그냥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여리여리한 천생 여자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않은데 그러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일종의 승부사 기질 아니면 오기? 뭐 이런 게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? 네, 오기로 많이 했죠. 네. 그때까지 또 꽤나 많은 시간을 제가 투자했고 거기에 제 열정을 쏟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그런 영향 때문에 제가 그만두는 건 제가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참 여러 경기 많이 하셨는데요.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? 재밌는 거는 심판이 갑자기 쓰러진 거? 심판이 오심을 했어요, 상대 선수한테. 근데 중국에서의 일이었는데 자기 자신한테 너무 충격적이었나 봐요. 순간 갑자기 쿵 하고 앞으로 쓰러지셨어요. 그래서 저랑 상대 선수랑 둘이 한 2초, 3초 동안 서로 벙쪄가지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어이없이 웃으면서 네, 그랬던 기억이
남고 또 좋았던 거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던 기억, 네, 아메이 때 우승했던 거. 되겠는데? 이런 느낌을 딱 받으셨어요? 아니요,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했어요. 굉장히 덜덜덜덜 떨면서 했어요. 그래서 저도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요. 그때는 모르는 것도 너무너무 많았고 경험도 부족했었는데 그때 감독님도 없었어요. 저 혼자서 이제 시합을 치렀는데 많이 지고 있을 때나 이기고 있을 때나 제 마음이 항상 똑같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작은 거에 그냥 집중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했고 그게 통했던 거고 그게 또 상대방 선수들한테 약간 그런 집중된 모습을 보고 조금 데미지를 받지 않았을까. 처음에 중국 갔을 때는 이제 기사가 한국의 장백지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어요.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 배우가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있고 인기 있는 스타인데 그래서 아 되게 예쁘게 봐주셨구나 했어요. 그래서 또 계속 이제 중국을 가게 됐을 때 이제 또 제 이름으로 이제 시합이 열렸거든요. 텐진이라는 시에서. 근데 처음에 딱 공항에 갔는데 제가 순간 영부인이 된 줄 알았어요. 차들이 한 4~5대가 이렇게 쭈루룩 이제 오셔가지고 경호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셔서 제가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나요. 왼손잡이라고 들었어요. 네, 왼손잡이. 왼쪽이 많이 두껍고 또 이렇게 서 있으면 왼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. 밸런스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경기력이나 이런 데 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요. 영향을 준다 그러면 제가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요. 가끔 공을 치면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는데 이게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그 근육들에 마찰된 소리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힘 주고 싶은 만큼의 힘을 못 주는 느낌도 있고 또 시합 때는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사실 가끔은 들기도 하죠. 자신한테 엄격하신 것 같으세요. 방금 서두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 좀 저어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네, 좀 그게 지나치게 엄격하다 보니까 좀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. 이제 시합을 지고 하면 심지어 감독님조차도 저한테 괜찮다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제가 제 자신을 용서를 못해서 제대로 잠 못 들 때도 있고 또 제가 시합을 망쳤을 경우 근데 그게 정말 저한테 마이너스고 손해인 것 같아요. 빨리 털어버리고 또 빨리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아와서 또 다음 시합을 준비하고 또 그 다음 날에 훈련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다음 스케줄에 한마디로 지장이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굉장히 안 좋죠. 경기장에서 꼭 나는 이거는 하자 뭐 이런 거 있으세요? 하고 싶은 건 있어요. 제가 최근에 많이 느꼈던 건 시합 중에 자기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.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와의 대화를 많이 못하고 있었더라고요. 제가 실수하고 들어왔을 때 바로 위로해주고 유람아 괜찮아 라고 해줘야 되고 또 제가 약간 처지고 다운될 때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또 이제 부추겨줘야 하는데 오히려 저 자신과의 대화가 많이 단절돼 있다는 걸 느껴서 올 2013년 시즌 시작될 때는 그런 걸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. 중학교 때 자퇴하시고 검정고시를 보셨죠? 중학교 2학년 때? 네네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?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워낙 이제 전학을 많이 가게 됐어요. 부모님의 영향도 있었고 또 저랑 언니가 이제 테니스를 하게 됐는데 그 테니스를 하다 보면 학교 체육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좋은 코치님을 따라다니다가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전학을 많이 가게 되다 보니까 그때 순간 너무 전학을 많이 자주 가고 환경이 바뀌어서 대인공포증 비슷한 게 생겼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는 당구가 어떻게 보면 돌파구였을지도 몰라요.
내가 조금 여기에 더 하고 싶다,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설득을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, 물론 부모님도 쉬운 결정은 아니셨겠죠. 근데 제가 한 결정이고 그 결정에 책임질 수 있겠냐고 또 물어봐 주셔서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어요. 그때 당시. 굉장한 결정이신데 사실 처음에 테니스로 운동을 시작하신 거죠? 네. 네. 근데 당구로 바꾸신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들었거든요? 네, 맞아요. 처음에 테니스 할 때는 사실 제가 막내고 항상 사랑만 받고 왔었는데, 언니가 이제 테니스 끝나고 딱 집에 오면 모든 엄마 아빠의 관심이 언니한테로 쏠리는 거예요. 항상 맛있는 거나 몸에 좋은 거 다 언니한테 먼저고, 저한테는 약간 두 번째고, 홧김에 아빠한테 나도 테니스 할 거야 라고, 나도 운동할 거야 라고 했더니 그래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하셔서 그냥 얼떨결에 또 테니스를 같이 시작을 하게 됐는데, 저는 되게 의욕은 있고 할 수 있다라고 막 생각은 했는데 몸이 너무 안 따라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 특히 체육 같은 경우, 스포츠 같은 경우 학교에서 1년 차이의 선후배는 굉장한 사이거든요. 근데 그 자존심이 있잖아요. 근데 1년 후배한테 제가 체력을 하는데 지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데, 근데 어쩔 수 없이 제 체력이 거기까지라는 거를 알게 됐죠. 그래서 포기하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 이 큐대를 잡은 게 초등학교 6학년? 네, 초등학교 6학년 테니스 그만두고 딱 일주일 쉬고 이제 당구 아카데미를 갔는데, 어릴 때 봤을 때는 공이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하고 또 색깔도 여러 가지고 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도 너무 좋았고요. 분리각이나 이런 각들이 생성되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어요. 하루에 10,000개씩 스트로크를 연습을 하셨다는 걸 네, 초반기에는 못 모르고. 그때는 테니스를 했기 때문에 체력이 넘쳐났어요. 그래서 8시간 그냥 서서 스트레이트로 했어요. 그냥 쉬지도 않고. 언니랑 싸웠잖아요. 둘 다 이제 승부욕이 있으니까 이제 쉬면 지는 거예요. 한번 의자에 앉으면 서로 지는 걸로 간주를 했어요. 되게 유치한데,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그 노하우가 생겨서 화장실을 가면 쉴 수 있겠다. 그래서 나 화장실 갈래 하고 좀 앉아있다 오고, 그런 식으로 좀 언니랑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 많이 선의의 경쟁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. 저는 포기가 무서웠어요. 포기하는 게 싫었어요. 그래서 그게 가장 크고, 그것 때문에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 같아요. 이미 포기를 했어요, 저는. 초등학교 6학년 때. 남들이 보면 우스운 포기겠죠. 그럴 수도 있는 포기겠지만, 그때 처음에 당구를 시작을 하고 그때 제 자신에게 마음을 먹었던 게, 다신 포기하지 말자. 이게 싫든 좋든 이미 포기를 했으니까, 포기는 전염되고 포기는 습관이 되니까,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자 라는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됐던 것 같고, 또 오히려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좀 당구의 매력, 당구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. 13년 동안 이 당구 테이블에서 얻은 나만의 삶의 교훈이랄까? 훈련할 때 되게 안 좋은 마음으로 훈련하면 그 시합을 가면 그 마음이 나와버려요. 근데 그 전에 훈련 과정이 너무 좋으면 시합 가서도 불안하지 않고, 시합 갔을 때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평소에 항상 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감독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, 선수는 바람 소리, 바람 냄새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그렇게 아주 작은 것, 아주 사소한 것, 정말 먼지 티끌 만한 것 때문에 선수의 마음이 순간 확 무너질 수도 있구나. 그래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당구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스포츠에서부터 모든 인간관계까지도 정말 작은 것 하나로 큰 것을 얻을 수, 이룰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. 어렸을 때부터 한결같은 꿈을 꾸고 계신 게 있으시죠? 네, 항상 1등을 해보고 싶었어요. 근데 더 큰 꿈이 생겼어요.
제가 지금 추구하는 그런 당구가 있는데 그 당구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. 사람들이 저를 봤을 때 쟤는 색깔이 분명해, 쟤는 쟤만의 당구가 있어, 쟤는 쟤만의 철학이 있어 라는 생각을 좀 들게 하고 싶고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. 이장수 감독님, 먼저 어릴 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쟤는 힘도 없어 보이고 재능도 없는 것 같아 라고 하실 때 아니야, 쟤 재능 있어 라고 굉장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당구 선수로서의 그런 자질을 봐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 같고, 또 제가 조금 컸다고 가끔은 반항하고 또 많이 이제 거부할 때도 성격 급하신데도 저한테만큼은 많이 참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, 감독님과 저만의 당구를 꼭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